재벌과 서민의 사랑 이야기, 한강의 두 그림자. 구와 냉정했던 남자, 밤이 되자 돈을 보냈다. 드라마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드라마 시청 후 들으신 후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창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봉천동 반지하 아침 7시. 한서진은 어머니 방 문을 열었고 장미영이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어젯밤부터 기침이 심해졌으며 숨소리도 거치었다. 서진은 다가가 이마를 짚었고 열이 있었다. 어머니 병원 가야겠어요. 서진이 말했지만 장미영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고 했으며 그냥 쉬면 낫는다고 말했다. 서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받고 입술을 깨물었다. 수술을 미룰 수 없었으며 더 이상 지체하면 위험했다. 서진은 거실로 나와 휴대폰을 집었으며 통장 잔액을 확인했다. 840만 원이 전부였고 어머니 수술비엔 턱없이 부족했다. 병원에서 견적을 받았을 때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당장 구할 방법이 없었다. 서진은 테이블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고 한숨이 나왔다. 보상금 청구는 진행 중이었지만 법원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렸으며 어머니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 문득 생각이 떠올랐고 서진은 고개를 들었다. 강도윤이었다. 어제 사진과 공책을 가져왔던 도윤의 모습이 떠올랐으며 진심으로 사과했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도윤에게 부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돈을 빌릴 수는 없었으며 그건 서진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고 어머니의 목숨이 달린 문제였다. 서진은 휴대폰을 들었으며 도윤의 번호를 찾았다. 며칠 전 김정훈 변호사가 알려준 번호였고 아직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으며 망설여졌다.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고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3번의 신호음 끝에 도윤이 전화를 받았으며 목소리가 들렸다. 네, 강도윤입니다라고 차분하게 말하는 소리가 났다. 서진은 목이 메었으며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저 한서진이에요. 간신히 말을 꺼냈고 목소리가 떨렸다.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서진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으며 어머니가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병원비가 필요한데 당장 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고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다. 전화기 너머로 도윤이 숨 쉬는 소리가 들렸으며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도곡동 호텔 같은 시각. 강도윤은 침대에 앉아 전화를 받고 있었고 한서진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말이 귓속으로 들어왔으며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다.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었고 한서진은 5천만 원이라고 대답했다.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으며 당장 주고 싶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고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다. 어제 사진을 전해주고 오늘 갑자기 수술비 요청이라니 도윤은 의심이 들었다. 도윤은 신중하게 말했으며 절차대로 처리하자고 했다. 병원 견적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확인 후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목소리가 차갑고 사무적이었으며 감정이 실리지 않았다. 한서진은 전화 너머에서 침묵했고 도윤은 그 침묵의 무게를 느꼈다. 알겠다고 한서진이 대답했으며 견적서를 보내겠다고 말했다. 전화가 끊어졌고 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도윤은 창밖을 봤으며 서울 시내가 보였다. 출근하는 차들이 막혀 있었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도윤은 왜 한서진이 갑자기 전화했는지 생각했으며 진짜 어머니 수술이 급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다. 최근 모든 일이 너무 빠르게 진행됐고 도윤은 조심스러워졌다. 정민이 뒤에서 뭔가 꾸미고 있을 수도 있었으며 한서진을 이용할 수도 있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샤워를 했다. 찬물이 몸을 적셨고 정신이 맑아졌다. 오늘 해야 할 일이 많았으며 아버지와의 최종 결별을 준비해야 했다. 회사 사직서도 써야 했고 변호사와도 상담해야 했다. 한서진의 요청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으며 일단 오늘 하루를 넘겨야 했다. 도윤은 옷을 입었고 호텔방을 나섰다. 봉천동 반지하 오전 10시. 한서진은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으며 손이 떨렸다.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도윤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가슴이 답답했다.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으며 더 따뜻한 대답을 기대했었다. 어제 사진을 가져왔을 때는 그렇게 진심으로 사과했으면서 오늘은 왜 이렇게 냉정한지 이해할 수 없었다. 서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울면 안 됐으며 지금은 강해져야 했다. 어머니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고 서진은 벌떡 일어났다. 방으로 가서 문을 열었으며 장미영이 침대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기침이 멎지 않았고 얼굴이 더 창백해졌다. 서진은 다가가 등을 쓰다듬었으며 괜찮으시냐고 물었다. 장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숨소리가 거치었다. 서진은 결심했으며 당장 병원에 가기로 했다. 돈이 없어도 일단 응급실에 가야 했고 나중에 방법을 찾아야 했다. 서진은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으며 옷을 입혔다. 장미영이 휘청거렸고 서진이 꽉 잡았다. 거실로 나와 신발을 신겼으며 가방을 챙겼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고 계단을 올라갔다. 장미영이 힘들어했지만 천천히 한 계단씩 올랐다. 지상에 도착했으며 택시를 잡았다. 차에 어머니를 태웠고 서진도 올랐다. 운전기사에게 아산병원으로 가달라고 했으며 차가 출발했다. 강남구 역삼동 그룹본사 오전 11시. 강명호는 회장실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으며 얼굴이 굳어 있었다. 변호사가 작성한 대응 방안이었고 한서진의 소송을 막을 방법이 적혀 있었다. 증거 부족을 주장하거나 시효 만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했지만 강명호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아들 도윤이 결정적인 증거를 넘겨줬으며 사진과 공책이 있으면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높았다. 강명호는 서류를 집어던졌고 책상 위에 흩어졌다. 비서가 들어왔으며 유정민이 만나자고 했다는 전가를 전했다. 강명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들여보내라고 지시했다. 문이 열렸으며 정민이 들어왔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이 단호했다. 강명호는 앉으라고 손짓했으며 정민이 의자에 앉았다. 무슨 일이냐고 강명호가 물었고 정민은 곧바로 본론을 꺼냈다. 한서진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으며 방법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정민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으며 테이블 위에 놓았다. 한서진의 신상 정보였고 사설, 탐정이 조사한 자료였다.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빚이 많다고 적혀 있었으며 생계가 어렵다고 나와 있었다. 정민은 이걸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고 돈으로 회유하거나 협박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강명호는 서류를 봤으며 한참을 읽어 내려갔다. 고개를 끄덕였고 좋은 방법이라고 동의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으며 도윤이었다. 아들이 한서진 편을 들고 있었고 강명호의 계획을 방해할 수 있었다. 정민은 도윤은 자신이 맡겠다고 말했으며 설득할 자신이 있다고 장담했다. 강명호는 정민을 받고 믿어도 되냐고 물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으며 반드시 도윤을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강명호는 알겠다고 대답했으며 서진은 자신이 직접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 오후 1시. 한서진은 장미영을 응급실에 데려왔으며 의사가 진찰하고 있었다. 서진은 밖에서 기다렸고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불안했으며 어머니가 괜찮을지 걱정됐다. 한참 뒤 의사가 나왔고 서진이 벌떡 일어났다. 의사는 심각한 폐렴이라고 진단했으며 당장 입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술까지는 아니지만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최소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진은 비용이 얼마나 드냐고 물었으며 의사는 약 2천만 원 정도 든다고 답했다.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 돈을 어디서 구하나 막막했다. 의사는 원무과에서 상담받으라고 했으며 의료비 지원 제도도 있다고 알려줬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이 무거웠다. 어머니를 보러 안으로 들어갔고 장미영이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서진은 손을 잡았으며 괜찮다고 위로했다. 서진은 병원 복도에 나와 앉았으며 휴대폰을 꺼냈다. 도윤에게 다시 전화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아침에 차가운 반응이 떠올라 망설여졌다. 대신 김정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상황을 설명했다. 김정훈은 걱정하는 목소리로 물었으며 필요한 게 있냐고 했다. 서진은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김정훈은 자신이 조금 도와주겠다고 했으며 500만 원은 보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진은 눈물이 났고 고맙다고 말했다. 도곡동 호텔 오후 5시. 강도윤은 호텔방에 돌아와 침대에 앉았으며 하루가 지났다.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왔고 아버지 고발 건을 상담했다. 변호사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했으며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도윤은 안도했지만 동시에 마음이 무거웠다. 아버지를 고발한다는 게 쉽지 않았으며 가족을 배신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옳은 일이었고 도윤은 그 확신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휴대폰을 확인했으며
한서진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다. 병원 견적서를 보냈다는 내용이었고 도윤은 파일을 열어봤다. 아산병원 응급실 진료 내역이었으며 폐렴 진단과 입원 필요 소견이 적혀 있었다. 비용은 2천만 원으로 나와 있었고 도윤은 화면을 오래 들여다봤다. 진짜 어머니가 아픈 거였으며 급한 상황이었다. 도윤은 자신이 아침에 너무 냉정하게 대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미안했다. 도윤은 인터넷 뱅킹 앱을 열었으며 송금 화면으로 갔다. 한서진의 계좌번호를 입력했고 금액은 2천만 원을 넣었다. 하지만 손가락이 멈췄으며 송금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왜 망설여지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도와주고 싶었지만 뭔가 걸렸고 한서진이 자신을 시험하는 것 같았다. 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으며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1시간이 지났으며 도윤은 여전히 결정하지 못했다. 송금하면 한서진이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했고 안 하면 어머니가 어떻게 될까 걱정했다. 도윤의 머릿속이 복잡했으며 감정과 이성이 충돌했다. 결국 도윤은 다시 휴대폰을 집었고 금액을 수정했다. 2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을 입력했으며 처음 한서진이 요청했던 금액이었다. 나중에 수술비까지 필요할 거라 생각했고 넉넉하게 보내기로 했다. 도윤은 송금인 이름을 무명으로 바꿨으며 익명으로 보내기로 했다. 자신이 보냈다는 걸 한서진이 알면 부담스러울 거라 생각했고 조용히 돕고 싶었다. 송금 버튼을 눌렀으며 화면에 송금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다. 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놓았고 한숨을 쉬었다. 잘한 건지 모르겠었지만 어쨌든 도왔다는 사실에 조금 안심했다. 도윤은 침대에 누웠으며 천장을 봤다. 한서진의 얼굴이 떠올랐고 내일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다. 아산병원 복도 밤 9시. 한서진은 어머니 병실 밖 의자에 앉아 있었으며 지쳐 보였다. 하루 종일 병원에 있었고 어머니를 돌봤다. 장미영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으며 산소 마스크를 뗐다. 서진은 안도했지만 여전히 걱정이었다. 입원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했고 김정훈 변호사가 보내준 5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병원 측에서 당장 1,000만 원을 입금하라고 했으며 내일까지 안 내면 퇴원 조치를 취한다고 경고했다. 서진은 휴대폰을 꺼냈으며 통장 잔액을 확인했다. 김정훈의 송금액이 들어와 있었고 1,340만 원이 보였다. 여전히 부족했으며 서진은 한숨을 쉬었다. 새로 고침 버튼을 눌렀고 화면이 바뀌었다. 잔액이 달라졌으며 서진의 눈이 커졌다. 5,340만 원이라고 표시돼 있었고 누군가 5천만 원을 보냈다. 서진은 입출금 내역을 확인했으며 송금인 이름이 무명이라고 나왔다. 서진의 손이 떨렸으며 누가 보낸 건지 바로 알았다. 강도윤이었다. 오늘 아침에 절차대로 처리하겠다고 냉정하게 말했던 도윤이 결국 돈을 보냈다. 그것도 처음 요청했던 전액을 익명으로 보냈다. 서진은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으며 고마웠지만 동시에 화가 났다. 왜 아침에는
그렇게 차갑게 대했는지, 왜 지금에서야 보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진심이 있었다면 왜 그렇게 망설였는지 의문이었다. 서진은 눈물이 났지만 닦아냈다. 울면 안 됐으며 지금은 강해야 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고 도윤의 진심이 의심스러웠다. 정말 도와주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죄책감 때문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서진은 도윤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지금 전화하면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고 말하고 싶지 않은 것까지 말할 것 같았다. 서진은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병실로 들어갔고 어머니가 자고 있었다. 청담동 호텔 밤 11시. 유정민은 방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으며 기분이 좋았다. 오늘 강명호를 만나 계획을 세웠고 한서진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았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였으며 한서진에게 접근할 거였다. 회유든 협박이든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였고 반드시 소송을 취하시킬 거였다. 정민은 와인잔을 들었으며 한 모금 마셨다. 붉은 와인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고 쓴맛이 났다. 휴대폰이 울렸으며 정민은 화면을 봤다. 사설 탐정에게서 온 문자였고 내용을 읽었다. 한서진이 오늘 아산병원에 있었다는 보고였으며 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적혀 있었다. 정민은 미소를 지었으며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한서진이 지금 가장 약한 순간이었고 병원비 때문에 고민할 거였다. 지금 접근하면 쉽게 무너뜨릴 수 있었으며 정민은 계획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정민은 노트북을 열었으며 이메일을 작성했다. 강명호에게 보낼 보고서였고 한서진의 현재 상황을 정리했다. 어머니 입원으로 급전이 필요한 상태이며 내일 직접 접촉 예정이라고 적었다. 회유 금액은 10억 원을 제한할 예정이며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할 거라고 설명했다. 이메일을 보냈으며 정민은 노트북을 닫았다. 침대에 누웠고 천장을 봤다. 내일이 기대됐으며 한서진의 무너지는 얼굴을 상상했다. 봉천동 반지하 다음 날 아침 8시. 한서진은 집에 들어왔으며 샤워를 했다. 밤새 병원에 있다가 새벽에 집에 왔고 2시간 정도 잤다. 몸은 피곤했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어제 받은 5천만 원이 계속 생각났으며 교윤의 얼굴이 떠올랐다. 고마웠지만 동시에 섭섭했고 왜 그렇게 망설였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서진은 옷을 입었으며 거실로 나왔다. 테이블에 앉아 휴대폰을 집었고 도윤에게 문자를 보낼까 고민했다.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다. 고맙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왜 그렇게 했냐고 따져야 하나 망설여졌다. 서진은 결국 문자를 보내지 않기로 했으며 직접 만나서 얘기하기로 했다.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 했고 소송 준비를 해야 했다. 도윤도 증인으로 참석할 거였으며 그때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였다. 서진은 가방을 챙겼으며 집을 나섰다. 계단을 올라갔고 지상으로 나왔다. 테헤란로 법무법인 정함 오전 10시. 한서진이 도착했으며 김정훈 변호사의 사무실로 갔다. 문을 두드렸고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렸다. 안으로 들어갔으며 김정훈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서진을 보고 반갑게 맞았으며 앉으라고 했다. 서진이 의자에 앉았고 김정훈은 어머니가 어떠냐고 물었다. 서진은 많이 나아졌다고 대답했으며 입원비도 해결됐다고 말했다. 김정훈은 다행이라며 웃었다. 김정훈은 서류 몇 장을 꺼내 보여줬으며 소장 초안이라고 설명했다. 강명호를 상대로 한 산업재해 보상 청구 소송이었고 피해의 내역과 청구 금액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서진은 서류를 읽었으며 한 줄 한 줄 확인했다. 아버지 이름이 나왔고 어머니 이름도 나왔다. 12명의 사망자 명단이 적혀 있었으며 서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김정훈은 증거 자료도 충분하다고 했으며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장담했다. 그때 문이 두드려졌으며 김정훈이 들어오라고 했다. 문이 열렸고 강도윤이 들어왔다. 서진은 놀랐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윤은 서진을 받고 잠시 멈췄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으며 공기가 무거워졌다. 김정훈이 분위기를 풀었으며 도윤을 소개했다. 증인으로 참석한다고 말했고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서진은 앉으라고 했으며 도윤이 옆자리에 앉았다. 김정훈은 소송 일정을 설명했으며 다음 주에 소장을 제출할 거라고 말했다. 도윤은 증인 신문에 응할 거였고 아버지의 은폐 사실을 증언할 거였다. 서진은 도윤을 곁눈질로 봤으며 표정이 단호했다. 도윤은 서류를 보고 있었고 얼굴에 감정이 없었다. 서진은 마음이 복잡했으며 도윤이 정말 진심으로 돕는 건지 아니면 죄책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어제 밤 익명으로 보낸 5천만 원이 떠올랐고 가슴이 답답했다. 회의가 끝났으며 김정훈이 자리를 비웠다. 서진과 도윤만 남았고 침묵이 흘렀다. 서진은 입을 열었으며 어제 송금 고맙다고 말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서진은 왜 익명으로 보냈냐고 물었고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부담 줄까봐 그랬다고 했으며 조용히 돕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진심으로 돕고 싶었으면 아침에 왜 그렇게 차갑게 대했냐고 물었다. 진심으로 돕고 싶었으면 아침에 왜 그렇게 차갑게 대했냐고 물었다. 도윤은 할 말이 없었으며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서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했으며 진심은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게 진심이지 나중에 돈으로 때우는 게 진심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으며 서진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먼저 가겠다고 말했다. 사무실을 나갔고 문이 닫혔다. 테헤란로 거리 오전 11시. 한서진은 빌딩 밖으로 나왔으며 찬 바람이 부었다. 가슴이 답답했고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도윤에게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진심이 의심스러웠고 도윤의 모든 행동이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 같았다. 사랑이 아니라 의무처럼 느껴졌으며 서진은 그게 싫었다. 거리를 걸었고 사람들이 지나갔다.
출근하는 직장인들과 택배기사들이 바쁘게 움직였다. 서진은 벤치에 앉았으며 하늘을 봤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고 바람이 차가웠다. 휴대폰이 울렸으며 화면을 봤다. 모르는 번호였고 받을까 망설이다 받았다. 여자 목소리가 들렸으며 한서진 씨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대답했고 상대방은 자신을 유정민이라고 소개했다. 서진의 표정이 굳어졌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정민은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했으며 중요한 제안이 있다고 말했다. 서진은 거절하려 했지만 정민이 먼저 말했다. 10억 원이라고 했으며 소송만 취하하면 바로 주겠다고 제안했다. 서진은 숨이 막혔고 10억이라는 금액에 놀랐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으며 안 된다고 대답했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고 정민은 코웃음 쳤다. 그럼 후회하실 거라고 경고했으며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협박했다. 전화가 끊어졌고 서진은 휴대폰을 내려놨다. 도곡동 호텔 오후 2시. 강도윤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으며 서진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진심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계속 생각났고 자신이 왜 그렇게 망설였는지 후회됐다. 아침에 바로 도와줬어야 했으며 절차니 뭐니 따지지 말았어야 했다. 서진이 필요로 할 때 곁에 있어 줬어야 했는데 결국 타이밍을 놓쳤고 서진의 신뢰를 잃었다. 도윤은 머리를 감싸 쥐었으며 한숨이 나왔다. 도윤은 자신이 뭘 원하는지 생각했으며 서진을 돕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고 서진에게 다가가는 게 무서웠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서진에게 상처를 줬고 그 죄책감이 컸다. 사랑인지 동정인지 스스로도 구별하기 어려웠으며 도윤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고 서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였다. 서진의 얼굴이 떠올랐으며 도윤은 결심했다. 제대로 사과해야 했고 진심을 전해야 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옷을 입었다. 서진을 찾아가기로 했고 직접 만나서 얘기하기로 했다. 호텔방을 나섰으며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에 내렸고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갔다. 차에 올랐으며 시동을 걸었다. 봉천동으로 향했고 서울 시내를 가로질렀다. 차가 막혔지만 개의치 않았다. 서진에게 가는 길이었고 그게 중요했다. 아산병원 병실 오후 3시. 한서진은 어머니 병실에 와 있었으며 장미영이 깨어 있었다. 컨디션이 많이 나아 보였고 얼굴에 혈색이 돌았다. 서진은 어머니 손을 잡았으며 괜찮으시냐고 물었다. 장미영은 고개를 끄덕였고 많이 좋아졌다고 대답했다.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으며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입원비도 해결됐고 치료도 잘 받을 수 있다고 위로했다. 장미영이 물었으며 돈은 어떻게 마련했냐고 따졌다.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고 지인이 도와줬다고 말했다. 누구냐고 장미영이 물었지만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고마운 사람이라고만 했으며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얼버무렸다. 장미영은 더 묻지 않았고 고맙다고 말했다.
서진은 눈물이 났지만 참았으며 어머니 앞에서 울면 안 됐다. 병실 문이 열렸으며 간호사가 들어왔다. 방문객이 왔다고 전했고 만나겠냐고 물었다. 서진은 누구냐고 물었으며 간호사는 유정민이라고 대답했다. 서진의 표정이 굳어졌고 안 만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민이 뒤따라 들어왔으며 멋대로 들어왔다. 장명을 보고 인사했지만 차갑고 형식적이었다. 서진은 나가라고 했지만 정민은 앉았다. 정민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으며 테이블 위에 놓았다. 합의서라고 설명했고 여기 서명만 하면 10억 원을 바로 준다고 제안했다. 서진은 서류를 보지도 않았으며 안 된다고 대답했다. 정민은 왜 거부하냐고 따졌으며 돈이 필요하지 않냐고 비아냥거렸다. 어머니 병원비도 부족하고 생활도 어려운데 왜 고집을 부리냐고 소리쳤다. 서진은 일어섰으며 당장 나가라고 명령했다. 정민도 일어섰으며 서진을 똑바로 봤다. 후회할 거라고 경고했으며 우리가 어떻게 나올지 두고 보라고 협박했다. 강도윤도 포기하라고 했으며 그 사람은 내 편이 아니라고 말했다. 죄책감으로 도와주는 것뿐이라고 비웃었고 진심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서진은 주먹을 쥐었지만 참았다. 정민이 병실을 나갔으며 문이 쾅 닫혔다. 장미영이 괜찮냐고 물었고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봉천동 반지하 앞 오후 5시. 강도윤이 도착했으며 계단을 내려갔다. 반지하 문 앞에 섰고 초인종을 눌렀다. 아무 대답이 없었으며 다시 눌렀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고 서진이 집에 없는 것 같았다. 도윤은 휴대폰을 꺼냈으며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고 만나고 싶다고 썼다. 답장이 오지 않았으며 도윤은 계단에 앉아 기다리기로 했다. 1시간이 지났고 해가 지기 시작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으며 바람이 차가워졌다. 도윤은 여전히 계단에 앉아 있었고 서진을 기다렸다. 발소리가 들렸으며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고개를 들었고 서진이었다. 서진은 도윤을 보고 놀랐으며 왜 여기 있냐고 물었다. 도윤은 일어섰으며 얘기하고 싶었다고 대답했다. 서진은 표정이 굳어졌고 할 말 없다고 했다. 도윤은 다가갔으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어제 일은 정말 미안하다고 했으며 타이밍을 놓쳤다고 인정했다. 서진은 고개를 돌렸고 도윤을 보지 않았다. 도윤은 계속 말했으며 자신이 겁쟁이라고 고백했다. 서진에게 다가가는 게 두려웠고 거절당할까 봐 무서웠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겠다고 했으며 서진 없이는 못 산다고 말했다. 서진은 도윤을 봤으며 눈빛이 흔들렸다. 도윤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믿기 어려웠다. 정민이 했던 말이 떠올랐으며 죄책감일 뿐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서진은 물었으며 정말 진심이냐고 따졌다. 죄책감이 아니냐고 물었고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진심이라고 대답했으며 처음 봤을 때부터 끌렸다고 고백했다.
서진은 눈물이 났지만 돌아섰다. 믿을 수 없다고 말했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고 도윤은 혼자 남았다. 봉천동 반지하 안 밤 8시. 한서진은 문을 닫고 주저앉았으며 눈물이 쏟아졌다. 도윤의 고백이 가슴 깊이 박혔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다.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신뢰가 무너졌다. 도윤의 모든 행동이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 같았으며 진짜 사랑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서진은 눈물을 닦았고 거실로 갔다. 테이블에 앉아 사진들을 봤으며 부모님이 웃는 얼굴이 보였다. 이 사람들을 위해 싸워야 했고 사랑 같은 건 나중 문제였다. 휴대폰이 울렸으며 김정훈 변호사에게서 온 문자였다. 소장 제출 일정이 확정됐다는 내용이었고 다음 주 월요일이라고 나왔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으며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했다. 이제 법정에서 싸울 일만 남았고 진실을 밝힐 일만 남았다. 도윤과의 일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으며 일단 소송에 집중하기로 했다. 서진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고 눈을 감았다. 도곡동 호텔 밤 10시. 강도윤은 방에 돌아왔으며 침대에 누웠다. 서진이 문을 닫았던 순간이 떠올랐고 가슴이 아팠다. 거절당한 게 아니라 신뢰를 잃은 게 더 아팠다. 도윤은 자신이 모든 걸 망쳤다고 생각했으며 타이밍을 놓쳤다. 진심을 전하기엔 이미 늦었고 서진은 더 이상 믿지 않았다. 도윤은 천장을 봤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서진을 사랑한다는 걸 이제야 확실히 알았고 놓칠 수 없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신뢰를 쌓을 거였으며 진심을 증명할 거였다. 도윤은 결심했고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서진 곁에서 묵묵히 돕기로 했으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했다. 도윤은 눈을 감았고 서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밤이 깊어갔으며 서울은 잠들고 있었다. 봉천동 반지하에서 한서진은 사진을 보며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고 도곡동 호텔에서 강도윤은 다시 시작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지만 마음만은 가까워지고 있었다. 진심은 타이밍이었고 도윤은 그걸 배웠다. 이제 다시 기회를 만들어야 했으며 서진의 신뢰를 되찾아야 했다. 사랑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했고 두 사람은 그 시간을 견뎌야 했다.